안녕하세요. 경기도 수원시에 살고 있는 올해 만 65세가 되는 부부입니다. 일반 재산은 살고 있는 시가 3억 원 아파트가 전부이고 국민연금이나 근로소득은 전혀 없습니다. 금융재산은 정기예금 4억 원과 다음 달에 만기인 적금 1억 원이 있습니다. 특별한 소득이 없어서 기초연금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금융재산 5억 원이 걱정입니다. 도대체 금융재산은 얼마까지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알베르토 쌤, 알려주세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막 알베르토입니다. 복지혜택 완전정복 세 번째 시간. 오늘은 경기도 수원시에 사시는 만 65세 부부께서 의뢰하신 금융자산, 도대체 얼마까지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상황은 부부 모두 5, 6년생 원숭이띠, 2021년 만 65세가 되실 예정이시고 일반 재산은 시가 3억 원 아파트, 부채는 없으시네요. 근로소득 및 국민연금은 전혀 없으시고 예금 4억 원, 적금 1억 원, 이렇게 금융재산은 5억 원을 갖고 계십니다. 2021년 1월 부부가구 2인 수급 기준, 시가 표준액이 시가의 50%라는 전제하에 의뢰인의 기초연금 대상 가능 여부를 알베쌤과 함께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을 확인하려면 먼저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야겠죠.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의뢰인께서는 연금이나 근로소득 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소득 평가액은 제로인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 예금 4억 원의 이자 소득이 있으실 텐데 얼마인지 알려주지 않으셨으므로 일단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정기예금 4억 원에 대한 월 이자 수입이 약 16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혹시 있으시다면 나중에 기타 수입으로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득 평가액이 없으니 재산의 소득 환산액만 구하면 되겠네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엄청 길죠. 좌절하지 마시고 알베쌤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일반 재산, 수원 시가 3억 원 아파트의 50%를 적용한 시가 표준액 1억 5천만 원에서 기본재산 공제를 해줍니다.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 지난 시간에 배웠죠?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등은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이므로 수원시 아파트는 중소도시 8,500만 원, 지역별 기본 공제를 해주면 되겠네요. 1억 5천만 원에서 8,500만 원을 빼주니까 6,500만 원이 됐네요. 3억 원 아파트가 6,500만 원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이 공제해주죠. 다음, 금융재산은 기본공제 2천만 원이 끝입니다. 5억 원에서 기본공제 2천만 원을 해주면 4억 8천만 원입니다. 만약 5억 원이 금융재산이 아니라 일반재산이었다면 시가표준액 적용하고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해주면 1억 6,500만 원밖에 안 됐을 텐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다시 돌아와서 일반재산 6,500만 원에 금융재산 4억 8천만 원을 더해주면 5억 4,500만 원이 됩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젠 여기에 재산의 소득 환산율 4%를 곱해주면 2,180만 원이 되고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181만 6천 원 정도가 나오네요. 다음 P값은 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 고급 승용차나 골프, 콘도 등 고가 회원권을 소유한 분에 해당되므로 의뢰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의뢰인의 최종 소득 인정액은 181만 6천 원이 됩니다. 따라서 부부가구 2인 기준 소득 인정 선정 기준액인 270만 4천 원보다 적음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셨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나 소득 역전 방지 감액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부가구 2인 기준 연금 수령액 48만 원을 모두 받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축하드리고 행복한 노후 생활에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인생이막 가족 여러분, 오늘 의뢰인 부부의 사례를 보시면서 뭔가 느끼신 점 없으신가요? 물론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고 재산이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비슷한 재산 규모라도 재산과 소득 유형에 따라 수급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먼저 일반 재산은 아파트 시가의 50% 정도에 해당하는 시가 표준액을 적용하고 여기에 지역별 기본 공제를 또 해줍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 아파트가 시가 표준액과 지역별 기본 공제를 통해 4억 원 정도까지 공제해서 계산하니까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런데 금융재산은 달랑 기본공제 2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일반 재산에 비해 아주 많이 불리하죠. 더구나 요즘 금리도 낮아서 이자 수입도 거의 나지 않는 금융재산은 매월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일반 재산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98만 원에 추가공제 30%까지 해줍니다. 아주 유리하죠. 100세 시대엔 역시 평생직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연금소득은 어떨까요? 연금소득은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가장 불리합니다. 기본공제도 없는 데다가 국민연금은 연계 감액제도까지 있어서 기초연금의 최대 50%까지 삭감시키거든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빨리 없어져야 할 악법입니다. 은퇴 후 매달 나오는 기초연금 30만원, 부부가구 48만원은 받을 수만 있다면 노후생활비에 큰 보탬이 됩니다. 남들 다 받는데 나만 못 받으면 속상하겠죠?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재산을 적절히 배분하고 관리해서 기초연금 받으시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점검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복지 혜택을 누리실 수 있는 그날까지 알베르토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